자, 제소 기간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취소는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종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1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90일이 이제 불변기간이고 1년은 불변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90일 또는 1년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경과되면 제소기간 경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날로부터 90일 이건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합니다.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 등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고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불확정 개념이고 해석이 필요한데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 이제 심판법에서 말하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강력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처분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처분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 날 알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변경된 처분 같은 경우는 변경되어 남아있는 당초 처분이 기준이 됩니다. 변경 처분 자체가 아니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라는 걸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사 청구 기간이나 심판 청구 기간 또는 소송 제소 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그 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 청구 자체는 기간이 지났어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에서도 소송 형식은 취소이기 때문에 제소기간 제한 규정, 전치주의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행정심판과 이제 행정소송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행정소법 18조는 행정심판과 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임의적 전취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적 전치주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은 제기해야 되지만 재결 없이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죠. 18조 2항. 그 첫 번째가 이제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그리고 이제 처분의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는 때, 법령 규정에 의해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제기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요 네 가지 중에 해당되면 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아예 심판 자체를 제기함이 없이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동종 사건에 관한 이미 심판의 기각 제기를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심판의 제기를 거친 때, 행정처의 사실 변론 종결 후에 소송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분을 행한 행정처의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이때는 심판 자체를 제기함이 없이 취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조 2항, 3항 4개씩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필요적 전치주를 개별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국공도,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국세, 도로교통법에 한 처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취지를 필요적으로 하는 거냐, 임의적으로 할 거냐, 이건 입법 정책의 문제로 봅니다. 필요적 전취지로 했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가 이제 적용되는 그런 쟁점과 관련해서는 취소과 이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는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무효확인 소송과 당사자 소송에서는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의 경우에는 또 전심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전치주의가 적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취소를 제기하는 자가 처분에 직접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이제 전치주의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의 변경,
대한 걸 보겠습니다. 자, 소의 변경은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심판 대상인 청구 일부 전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공격 방어 방법 변경하는 것은 소의 변경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의 변경은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취소를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기소하는 국가공단체에 대한 당사소송 또는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청구 기초 변경이 없는 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언제까지 사실인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 신청에 의해서 직권은 할 수 없고 신청에 의해서 소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허가를 했을 때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는 새로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있죠. 자, 이건 만일 그대로 행정청이 취소 소송이 제기되니까 소송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에 변경한 때 원고 신청에 의해서 그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처분을 변경했는데 원고가 대응할 수 없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 변경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취소를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고 반대로 당사자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으나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원고에게 항고소송을 변경하도록 성명권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의 변경은 원고가 소송물을 변경하는 것인데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말 그대로 처분 사유를 이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분쟁을 이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소가 반복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넓게 인정을 하면 원고의 공격 방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변경되지 않고 처분의 본질적 내용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인정이 됩니다. 자, 주의해야 될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 처분 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성을 인정한 대표적인 예가 농림지역에서 행위 제한이라는 사유로 산림명절 변경 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에서 자연환경, 자연경관 생태계 교란, 국토 자연유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사행 이유로 불가하다는 사유를 추가하는 거. 이 정도는 이제 동일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공익적 사유로 봅니다. 그런데 동일성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예가 석유 판매업 불허가 처분 사건에서 처음에는 군사 보호시설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할 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 절차적 이유로 불허 처분을 했는데 추가한 게 이제 해당 토지가 탄약청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과 군사시설의 보호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예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제기의 이제 효과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자, 소송이 제기되면 이제 주관적 효과로서 이제 법원의 사건이 계속이 되고 법원은 심리 판결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고요. 객관적 효과로서 이제 처분에 대한 효과로서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이제 당사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 집행 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잠정적인 구제다 해서 가구제 제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가구제 제도에는 집행 정지와 가처분이 있는데 우리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 정지 제도만을 인정하고 있고 가처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가 민사집행법에 관한 가처분을 준용하지도 않습니다. 자, 예컨대 이제 위법한 대집행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사 소제기에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면 사후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이 당사자에게 도움을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원고의 이제 권리를 보존하는 이런 이제 집행정지 제도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행정소법 23조는 취소송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해서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2항에서 취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집행 절차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이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적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의 중대한 손해보다 그 범위가 좀 제한적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공공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 요건, 공공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은 행정청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는 또 그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부 처분은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적극적인 원하는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질상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도소장에 접견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한 사건에서 집행정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안소송은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어야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처분이라는 게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되고, 또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필요성 소명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고요. 또 공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규정에는, 조문에는 없지만 이제 소극적 요건으로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것도 판례가 그래서 이제 집행정지의 이제 소극적 요건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본안에서의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때문에 본안에서 이제 전혀 심판할 실익이 없는 명백히 패소될 사건, 즉 이유 없음이 명백한 그런 사건까지 집행정지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행정지 결정의 내용에는 이제 처분의 효력정지, 또 처분의 집행정지, 절차만 속행을 정지하는 요 세 단계가 이제 내용이 되는데,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정지, 절차의 속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 이건 법원의 결정이고 여기에는 형성력과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을 했을 때 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또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소급표가 아니라 장례입니다. 어떤 영업정지, 영업취소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면 집행부정지 원칙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도 영업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영업정지 취소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소급해서 영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조문의 내용을 숙지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처분이 인정될 거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행정소송법에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고 판례가 민사집행법에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제 당사소송에서 이제 보긴 할 텐데,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정지에 관한 23조가 준용되지 않고 민사
집행법의 가처분이 준용돼서 당사자 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인정이 됩니다. 이걸 취소송 무효확인 소송에서 정지 규정이 준용되는 이제 항고 소송에서와 꼭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심리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행정소법 25조에서 법원은 당사 신청이 있는 때 결정으로서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 제출을 행정처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직권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소송법 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가 기본이지만 직권심리주의가 가미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특히 소송 요건에 대한 거는 직권조사항이고 사실 표현 종결 시까지 소송 요건은 구비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판의 이제 범위는 불고불리 원칙, 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이건 이제 심판법과 이제 동일합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원고의 청구 범위를 넘어서 재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처분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지배하고 직권 심리 가능하지만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래서 직권 심리의 그 의미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이제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해서만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거. 그래서 또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해서 청구 범위 내에서 이제 증거 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걸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장 책임, 입증 책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 규정은 없지만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라서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해서 다툴 때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거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또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라는 거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또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그래서 이제 손해에 대한 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얼마 정도 손해를 또 받기를 원하는지 원고가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죠. 자, 명의신탁에서 이 조세 피해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